요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좋습니다. 네. 예. 달라진 모습을 배우면서 머리 색깔도 달라지셨고 그래서 어떻게 된 사연인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좀 무거운 질문부터 바로 드리겠습니다. 한 영상이 다시 한번 소환이 됐는데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와 당내 경선 당시의 영상이었는데 그때 윤 후보께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혹시 윤석열 후보는 제2의 전두환이 되시려는 거 아니신지. 기억납니다. 기억납니다. 그때 아주 치열한 그런 경선을 치르고 있을 때고 그때 윤석열 당시 후보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잘했다. 정치를 잘했다. 5.18 민주화 운동을 제외하면 정치를 잘했다. 이런 이제 실언 비슷한 걸 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제 스스로 제2의 전두환이 되려고 하십니까? 이래 물어놓고 저도 이렇게 비상계엄 이런 사태가 발생할 줄은 몰랐습니다. 예. 맞습니다. 설마 이렇게까지 누가 이 카드를 쓸까? 저도 그렇게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늘 하는 얘기 비상계엄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야당의 폭거, 의회의 독재 이런 얘기. 그러면서 늘 아쉬움이 보수 쪽 패널들도 늘 하는 얘기가 아니 다른 카드도 많았을 텐데. 그렇죠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2년 반 넘는 재임 기간 동안 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이번에 정난하게 드러났잖아요. 근데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오늘 또 그 탄핵한 4건이 다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? 그랬죠, 그동안 계속 탄핵을 남발해가 29번이나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그중에 13건이나 국회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입법 독재라 그럴까요? 너무 자기들 여당 때는 안 하던 법안을 야당이 돼서 절대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막 입법을 해가지고 그는 결국 대통령의 연속적인 거부권 행사 이렇게 계속됐고 예산도 제가 국회에 오래 있어 봤습니다만은 예산을 갖고 와서 합의가 안 되면 보통 정부안대로 통과가 되는데 정부안에서 4조 넘는 돈을 삭감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거는 지난 예산이 처음이거든요. 그 부분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의 그 특수한 사정 때문에 국회를 좀 방탄국회로 활용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또 이재명 대표의 방탄 때문에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했던 거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민주당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저는 공감을 해요. 근데 그거를 풀려면 대통령이 됐으니까 무한 책임을 진 대통령이 됐으니까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야당 대표뿐만이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미국 대통령들이 하듯이 계속 설득하고 또 국회도 연설이나 여러 가지로 국회도 좀 자주 찾아오시고 이랬어야지 비상계엄하는 거 이거는 방법이 아니죠. 정도가 아니죠. 그렇습니다. 그 얘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게 될 텐데